자, 다른 텍스처를 하나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텍스처가 서로 섞인 걸 볼 수 있어요. 각각의 픽셀에 대한 값들이 0.5씩 서로 섞여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UV 1번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1번 타일을 사살하게 하게 되면은 2번 텍스처에 있는 애들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나는 1번 텍스처와 2번 텍스처의 블렌딩을 따로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분리시킨 겁니다. 자, 이제 나눠보면은 어떻게? 자, 1번이 자, 이거 너무 티가 안 나네요. 자, 여기를 좀 더 선명할 만한 걸로 바꿉시다. 이거. 자, 요게 조금 더 티가 날라나? 그리고 노란색.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1번, 즉 이 파란색 텍스처 바탕에 있는 텍스처가 타일을 하더라도 밑에 노란색 요 값이 있는 텍스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따로 이제 이렇게 타일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오프셋도 바꿀 수 있겠죠. 요 리니어 인터폴레이터 함수 쓰는 것만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여기에 i.uv.x는 뭐냐? y 값에 따라 갖고 이제 블렌딩 하는 거겠죠. 그래서 쭉 가는 거.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텍스처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뒤에 있습니다. 좌에서 우로 갈수록 블렌딩 되는 게 되겠죠. 이렇게요. 너무 지금 티가 안 나나? 그래서 제가 예제로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제가 예제로 이거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여기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텍스처 올려놨어요. 이거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로우 맵과 이거 미리 받아두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이 텍스처 이 RGBA라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걸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이거 한 번에 받으면 이것도 집으로 받는구나. 하나씩 받는 게 빠르실 겁니다. 알았어. 자, 권호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터레인의 브러쉬 텍스처 경계도 저런 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하는데 보통은 다 이렇게 스플라이팅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앞쪽에 얘기 드린 거는 지금 버텍스 쉐이더에서 UV 계산을 한 케이스고 밑에 이제 여기 보이는 거는 픽셀 쉐이더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녹색으로 이걸 주석 처리한 거는 아까 그 보관기를 하나 선언했는데 픽셀에서 하게 되면 이 보관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샘플러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제가 뺀 거예요. 요거는 이미 지금 방금 앞에 실습할 때 이미 해봤었죠. 그래서 버텍스에서 계산하는 거를 주석 처리하고 그냥 UV 정보만 넘기고 계산은 여기 픽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텍스처를 UV 좌표 값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고 하는 거죠. 스트럭처 버텍스 인풋이면은 여기 버텍스 버퍼에서 즉 메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읽어오는 건데 지금 우리는 UV 채널 1번에 있는 것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2번이 필요 없죠. 만약에 2번 채널에 대한 펴져 있는 UV 정보가 필요하다면은 하나를 더 불러와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UV는 똑같은 걸 쓰고 타일링하고 오프셋만 다르게 사용을 한 거니까 굳이 지금 2번 채널이 필요 없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이제 지형 메쉬 같은 것들에 약간 뭐랄까 디테일 맵과 일반 알베도 맵 텍스처를 다르게 써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복수의 UV를 활용한 이 메타리얼 제약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퀄리티 높은 프랍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겠죠. 특히 그래서 세컨 UV를 활용한 메쉬 제작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 활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터레인에서
이런 그 UV가 아니고 월드 공간 좌표로 이제 하는 것들을 플래너 매핑이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니티라면은 여기 Y가 위를 향하니까 이 바닥과 이 천장과 이 바닥면에 대한 것들을 Y로, 그리고 여기 측면에 대한 것들은 보통 터레인은 그냥 이제 그 스컬핑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 측면에 UV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트라이플래너, 즉 세면에 대한 것들을 월드 공간 기준으로 매핑하는데 이걸 이제 트라이플래너 매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지만은 트라이플래너 매핑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문서 아직 안 써놨는데 뒤에 잠깐 나오니까 이거는 응용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스크 텍스처를 이용한 블렌딩. 자, 이제 두 장의 마스크를 사용해서 애드나 아니면 리네이터 플레이트로 섞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말로 쭉 설명을 할게요. 이제 두 장의 알베그 텍스처 이외에 마스크 텍스처를 따로 또 한 장을 추가를 해요. 그래서 각 채널의 R 값, Y 값, 뭐 R 값, G 값, B 값, 알파 값 총 4개를 사용해서 섞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 스플래팅 블렌딩이라고도 하고 그냥 블렌드라고 하긴 해요. 그냥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이제는 이걸 버텍스 컬러를 활용을 해도 되고 이런 마스크 텍스처를 활용을 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마스크 텍스처, 마스크 텍스처. 자, 똑같이 2D 그냥 이거는 텍스처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화이트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 뒤에다가 그냥, 근데 마스크 텍스처는 보통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오프셋과 타일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뺄게요. 뒤에다가 하나 더 마스크 텍스처, 그죠? 요거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UV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하프 4에 이제 마스크는 어떻게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마스크 텍스처.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마스크 텍스처에 R 값을 가지고 섞어라 라고 하면 되겠죠. 저장해주면 여기 하나가 더 나오겠죠. 여기에 뭐 적당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에 따라서 텍스처가 섞이겠죠. 지금 R만 있는 텍스처가 없어가지고 좀 잘 눈에 안 띄는데, 보통은 요런 이제 알록달록한 텍스처들 많이 봤을 겁니다. 트레인들 작업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요 정도는 굳이 제가 추가 설명 안 해도 다들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어요. 뭐 이렇게 섞어도 되고, 이제 버텍스 컬러를 이용한 거는 제가 문장에 그 문서에 없지만은, 만약에 터레인 지형에 버텍스 컬러 페인팅이 되어 있다면은 버텍스 컬러를 활용한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플로트 4의 컬러니까요. 컬러고 어떻게 컬러를 불러오겠죠. 버텍스 버퍼에서. 그리고 똑같이 플로트 4의 컬러, 똑같이 컬러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자, 5점 컬러는 어떻게 V.점 컬러 이렇게 불러오고, 이걸 나중에 여기 어떻게 I.점 컬러 점 뭐 RG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반응이 없겠죠. 왜? 이 메쉬는 버텍스 컬러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버텍스 컬러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바꾸면 뭐가 될까요? 월드 공간으로 바꾸는 거 활용하게 되면은 월드 공간에 따라서 블렌딩이 되겠죠. 그죠? 저번에 이야기했던 트랜스폼 투 월드 기억나시나요? 요건 지금 뒤에 할 거니까 뭐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요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이거를 월드 공간으로 바꿔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transform the object to hclip인데 이게 아마 transform object to hclip이 아니고 월드일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vertex RGB 이러면 아마 에러가 날 건데. 네, 에러는 아니에요. 이게 플로트 3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걸 한번 채널로 불러오면은 컬러가 근데 시멘틱이 4라서 되려나? 된다. 자, 이렇게 월드 공간 기준으로 블렌딩이 됩니다. 요건 뭐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이거 뒤에 합니다. 이건 또. 그래서 이거는 월드 공간 기준이니까 움직일수록 어떻게 섞이는 게 다르게 나오겠죠. 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걸 비율을 뭐 너무 크면 0.5로 줄여보면은 조금 더 넓게 퍼지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플래팅이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들 재밌어질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UV 스크롤을 합니다. 자, 이제 UV 움직이는 것들은 많이 했을 테니까 요걸 그대로 따서 한번 가져올게요. 자, 쉐이더 작성할 때 중요한 거 컨트롤 CV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 저장을 하면은 지금 자, 텍스처가 움직입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분들은 신 메뉴에서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 Always Refresh 유니티 2019나 20버전 쓰는 분들은 아마도 애니메이티드 매터리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켜줘야지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매터리얼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좀 예쁜 애로 할까요? 별로 안 예쁘네. 자, 유니티 로고 있는 애가 차라리 낫다. 자,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뭐 똑같죠? 틴트, 인텐시티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오페이크고, 지오메트리, 패스, 뭐 컴파일러 지지지 않는 특별한 거 없고, 이거는 라이팅 HLSL은 그냥 귀찮은 수식들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하려고 넣은 거라 그랬죠. 자, 변수나 앞에다가 그냥 써놨네요. 제가 뭐 텍스처 샘플링 하는 거, 틴트, 인텐시티 뭐 됐고, 읽어오고 버텍스랑 UV 읽어오고 UV 넘기고 뭐 별거 없는데, 자, 이제 버텍스 쉐이더에서 지금 보면은 타일과 오프셋 계산한 건 있는데 밑에 다른 게 하나 있죠. 자, 이제 UV X축에다가 플러스 언더바 타임의 X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는 똑같아요. 별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문서를 다시 봅시다. 자, 유니티는 내부에 빌트인 밸류를 가집니다. 자, 타임은 이제 유니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총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언더바 타임, 사인 타임, 코사인 타임이 있어요. 사인 타임은 왔다 갔다 하고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유니티 델타 타임은 쉐이더 안에서는 이거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일단 요번에 빼고요. 알아야 되고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타임, 그리고 타입은 플로트 4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쓰면 안 돼요. 뒤에다가 무조건 x, y, z, w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x는 20분의 1, y는 그냥 t값, 그 다음에 z는 곱하기 2배, 그 다음에 w는 3배. 네, 빨간색도 아닌데 3배죠. 그래서 타임에다가 우리가 여기 x를 곱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y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로로 가겠죠. 지금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느려 이러면 어떻게 z 하게 되면은 2배 빨라지겠죠. 그리고 얘를 w 하면은 3배 빨라집니다. 그죠?
자, 이게 쉐이더 애니메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쉐이더를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메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지금 실제 메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UV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값을 매 프레임마다 더해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요 텍스처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가능하게 제가 올려놨어요. 지금 타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제가 지금 올려드린 그것과 동일한 텍스처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플로우 맵을 하나 넣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쉽죠? 이제 플로우 맵 활용한 거는 텍스처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하나 추가해 줄게요. 자, 플로우 맵이라고 이름 붙였고 텍스처 샘플링 하나 더 들어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에 no scale offset이라고 이제 뭐가 하나 붙었죠. 이거는 이 인스펙터에서 이 쉐이더 프로퍼티들을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중급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제가 넣어봤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쓰게 되면은 여기에 텍스처 샘플링 옆에 타일과 오프셋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것도 상관없고 일단 샘플링 하게 요거까지는 만들어 봅시다. 이 플로우 맵 다운로드는 어떻게 방금 보여드린 그 구글 드라이브 그 링크 안에 있습니다. 여기 27번 보이시죠? 27번 보면은 자, 플로우 맵 png라고 누르면 떠요.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플로우 맵은 결국은 이 움직임에 대한 값들을 RGB로 넣어놨던 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걸 만들고 찾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올려드린 거를 그냥 실습용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플로우맵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뭐 리소스나 혹은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것들은 그 마둔파님이 했었던 그 유니티 그 쉐이더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나 이펙트 관련해서 세션한 것들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플로우 맵까지 이렇게 넣었죠. 지금은 변화가 없죠. 왜? 프로퍼티에만 추가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자, 다시 갑시다. 자, 프로퍼티에 추가했고요. 샘플링 추가했어요.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UV는 똑같이 UV 쓰게 되고요. 자, 메뉴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앞쪽에다가 플로우 맵 하나 추가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이 플로우 맵 텍스처에 대한 거는 앞쪽에서 여기 선언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변화가 없죠. 차이가 있다면 지금 뭐 세로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기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항목 자, 이제 타임 값은 시간이 지나서 계속 커지는데 이걸 이제 브레이크 즉 그 정수를 그 버리게 되는 즉 0에서 1로 가게 되면은 2로 가는 게 아니고 소수점 부분만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브레이크 즉 0, 1,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타임 값이 무한하게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때의 단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UV가 0에서 1에 정확히 맞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타임 값이 임의로 커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점프를 해버려요. 몇 가지 단점은 있는데 일단 브레이크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UV 값에다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타임 값을 더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그냥 타임 값을 무한정 들어놨죠. 이렇게 되면은 이 타임 값이 무한정으로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두 개를 뭐 교차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 배제를 하고 우선은 우리는 그 타임 값만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 언더바를 곱해요. 지금 이 메뉴에서는 픽셀 쉐이더에서 계산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지금 버텍 쉐이더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기 하면은 뭐 실제 변화는 없죠. 그죠? 뭔가 변화가 좀 보일 것 같아 갖고 Y를 해줘도 어차피 0에서 1번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